민주당 의원들이 성범죄자 앱스타인의 이메일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행에 연루됐을 정황이 담겨 있어 논란입니다. 연방 하원이 오늘 임시 예산안을 표결합니다. 43일째 이어진 셧다운이 종료될지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체포, 구금됐던 사실에 대해 처음으로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내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성범죄자인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됐다는 주장이 이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앱스타인의 이메일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행을 알고 있었거나 연루됐을 정황이 담겨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앱스타인의 이메일은 3통입니다. 2011년 4월 앱스타인은 공범 맥스웰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아직 짖지 않은 그 개는 트럼프라는 걸 알아두라면서 피해자가 트럼프와 함께 내 집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습니다. 2019년 다른 이메일에서 앱스타인은 당시 현직이던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소녀들에 대해 알았다고 말했는데 이 소녀들은 성착취 피해자들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앱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 관계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f you know that you didn't do anything, then why is it that you would be twisting members of your own party's arms, trying to get them not to release it? This would be exonerating.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앱스타인 사기극을 다시 들먹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메일에서 언급된 피해자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된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emails prove absolutely nothing other than the fact that President Trump did nothing wrong. 백악관은 또 이번 이메일 공개는 셧다운 해제, 즉 정부 재개를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된 앱스타인은 지난 2019년 구치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연방 하원이 43일째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료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오늘 표결했습니다. 상원을 이미 통과한 예산안이 오늘 밤 하원에서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 서명 후 정부 기능이 즉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식품 보조금과 연방 근로자 임금 지급은 순차적으로 재개되지만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은 포함되지 않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한국인 근로자들이 체포, 구금됐던 조지아 배터리 공장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에게 배터리 제조를 맡기고 방법을 배우려고 했는데 이민당국이 내쫓으려 했다며 처음으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차량과 헬기까지 동원한 이민당국 요원들이 공장 건설 현장에 들이닥칩니다. Our Homeland Security, we have a search warrant for the whole site. We need construction to cease immediately. We need all work to end on the site right now. 신원조회와 몸수색 후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쇠사슬을 채워 압송합니다.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차 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급습 사건 2달 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당시 이민 당국의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They had like 500 or 600 people, early stages, to make batteries and to teach people how to do it. Well, they wanted them to get out of the country. 당시 이민 당국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입장입니다. I just heard about that a little while before the news conference, and I would say that they were illegal aliens, and ICE was just doing its job. 트럼프는 미국 근로자들을 위해 외국인들로 채울 수는 없지 않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도 특정 분야에선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며 그런 건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can't take people off an unemployment, like an unemployment line and say, I'm going to put you into a factory where we're going to make missiles. 워싱턴 포스트는 조지아주 사태 이후 한국 기업 중 최소 2개 회사가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철회했고 최소 4개사는 대미 투자 보류 기간을 연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공개한 연방 내부부 초안을 보면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6건의 해상 시추 임대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에너지 자금률을 높이고 해외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상 시추는 기름 유출 위험과 함께 해양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안에서는 1969년 산타바바라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1980년대 이후 신규 시추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며 50년 만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겠다고 제안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30년 만기 모기지를 도입했던 것처럼 이번 정책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이자 부담이 87%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미국인들이 빚더미에 앉게 될 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ll it means is you pay less per month, you pay it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It's not like a big factor. This is just kind of a financial engineering because the amount of interest you're going to pay over 50 years, you'll never own the home. That's the problem. 전문가들은 50년 만기일 경우 집값과 맞먹는 이자를 내야 하고 50년 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재현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LA 시의회가 임대료 규제 대상 아파트의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티아 라만 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3%에서 10% 인상 한도를 3% 또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60% 중 더 낮은 수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물가 상승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됩니다. LA 주택국에 따르면 시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으며 10명 가운데 1명은 소득의 90%를 임대료로 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 아파트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일부 부동산 단체는 임대료 인상 제한이 신규 개발을 위축시켜 공급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내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캘리포니아 북부에 도달한 폭풍이 내일부터 남부로 이동하면서 내일 낮부터 주말까지 LA를 포함한 남부 캘리포니아에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LA와 벤투라 카운티에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상돼 도로 침수 등 피해에 대한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해안과 내륙 지역은 1에서 2인치, 산간 지역은 2에서 4인치의 강우량이 예상되며 비는 일요일쯤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가운데 하나인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300m 높이의 거대한 용암 불기둥이 관측됐습니다.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지난 9일 킬라우에아 정상 분화구에서 강력한 용암이 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뒤섞이며 불회오리로 불리는 소용돌이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분출이 분화구 내부에서 일어난 국지적 현상으로 인근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카고의 한 대형마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쯤 주얼 오스코 매장에서 2명의 강도가 물품을 훔치려다 이를 막는 경비원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비원과 여성 2명이 총에 맞아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비원은 중태로 전해졌습니다. 총격 당시 고객과 직원들은 매장 안 냉동고로 숨어 피신하는 등 현장은 한때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용의자 2명은 총격 직후 인근 건물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인근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메디슨에서 워싱턴 DC로 향하는 참전용사 특별 비행편의 깜짝 동승에 화제입니다. 오바마는 기내 방송을 통해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As we approach Veterans Day, I wanted to stop by and just say thank you for your extraordinary service. To you, your family, the sacrifices that all of you made to protect our country is something that will always be honored. Well, it means a lot because back then you got off the plane there and you had no welcome and people were almost booing you. 이번 비행은 11월 11일 제향 군인의 날을 기념해 참전 용사들이 수도 워싱턴 DC의 기념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참전 용사 기념 비행 행사였습니다. 미국에서 238년 동안 발행되어 온 1센트 동전 페니가 오늘 마지막으로 제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한 개의 페니를 만드는데 거의 4센트가 들어간다며 생산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The cost savings of ending penny production will save the American taxpayer approximately $56 million a year in just production cost alone.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쓸모없어 보이던 펜이지만 상인들은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또 페니가 사라지면서 5센트 조화인 니켈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니켈은 페니보다 제작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남미 페루에서 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해 3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새벽 페루 남부 산악지대 아레키파 지역에서 버스 한 대가 트럭과 충돌한 뒤 계곡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37명이 숨졌고 어린아이를 포함해 20명 넘게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자 부모님을 돌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 한인들을 위한 정보 세미나가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마케팅 기업 아자가 주최하고 서울 메디칼 그룹 등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인 1.5세와 2세들을 위한 시니어 복지, 의료, 법률과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1세의 부모님이 위에 있고 2세의 자식들이 있으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힘든 일과 프레셔가 있는 것을 삶을 위해서 돈에 대한 얘기, 건강에 대한 얘기, 그리고 혹시 치매가 있나 그런 거 다 모르고 그럴 때 이런 거를 알아놔야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한인 이민 1세들을 위한 노화와 치매 예방, 메디케어 가입 절차, 신탁과 상속 관련 정보 등이 자세히 설명됐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세계 한인 무역협회 LA 지부의 차기 회장 선거에 김창주 이사장과 이교식 고문이사가 출마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옥타 LA 지부의 제26대 차기 회장 선거가 열립니다. 옥타 LA는 김창주 현 이사장과 이교식 현 고문이사가 회장 선거에 공식 입후보했으며 오는 19일 위셔 아로마홀에서 정기 이사회 겸 총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창주 현 이사장은 한국 안마의자업계 1위 브랜드인 바디프렌드의 미주 법인장을 맡으며 사회 확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으며 이교식 고문이사는 IK텔레콤이라는 인터넷 시스템 솔루션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오는 17일 LA 총영사관과 한미텍스 포럼이 경제 및 세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미국의 경제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즉 법인 설립에서부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선택과 절세 및 감사 대응 등 모든 전략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LA 한인건강정보센터가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 위해 무료 식료품을 배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한인건강정보센터 주차장에서 EBT 카드나 캘프레시 수혜자를 대상으로 긴급 식료품과 휴지, 기저귀 등의 물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 버지니아 워싱턴대에서 창업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민자 권익단체인 함께센터와 버지니아 워싱턴대는 미래를 향한 길잡이, 함께 만드는 혁신을 주제로 창업가들을 초청해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으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그룹의 잔리 대표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페이윈 시니어 매니저, 이민 변호사인 넬슨 피구에로와 교수 등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캔사스주와 한국경찰청이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한국경찰청은 이번 약정으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2주나 지났지만 양국의 공동 설명 자료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부처들끼리 조율하는 문제로 늦어진다는 건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관련 내용을 삭제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관세와 안보 분야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부처 내 이견 탓에 양해 각서와 팩트시트 발표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SBS 취재 결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문안을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미 정상 간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라 주장하며 삭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권에서 언급된 이른바 러트닉의 목리가 이 내용이었던 셈인데 상무장관이 더 목리를 부린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러트닉 장관이 아마도 다른 욕심을 좀 내는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다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서 선체와 원자로의 제작, 미국 공인 핵연료 한국 제공과 같은 한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이 팩트시트에 담기는 데 대해선 이견을 표하지 않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도 직결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는 건 상업용 원전 분야 등의 미국 이익과도 관련된 걸로 추정됩니다. 대통령실은 인내심을 갖고 협의에 노력 중이란 입장인데 이런 국면이 장기화할 거라 보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또 핵심 안보 이슈들을 망라한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의 공동 성명이 팩트시트 문제와 연계돼 발표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미치게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쾌속 교통 프리미엄 입지 7호선 연장선 시티타워역이 청라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를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 병원 서울 아산병원 청라와 아시아 최대 규모 코스트코 청라점까지 생활의 모든 편리함을 갖춘 아메리칸시티 청라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식사가 준비되므로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분양 문의 213-285-7934.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자 일본 정부도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은 핵을 갖지 않겠다는 오랜 원칙에서도 이전과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예산위원회 회의. 핵을 보유하지도 제조하거나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 측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이 논란이 됐습니다. 戦略3文書の見直しについては指示を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これから作業が始まります。私の方から申し上げるような段階ではございません。非核三原則、これ国是です。維持をする。このことを明言されないことに大変驚きました。 비핵 3원 측은 핵 피해국인 일본이 지난 1967년부터 58년간 유지해온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공식적으로 이 원칙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에도 핵 반입 금지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보유 필요성도 공론화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한국을 거론하며 일본의 원잠 도입 논의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今は持っていない韓国が持つ、そして今は持っていないオーストラリアも持つ燃料電池なのか、それとも原子力なのか、幅広く議論することは当然のこと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앞서 지난 6일에도 트럼프가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했다며 주변국이 모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간의 합의를 자신들의 수건을 푸는 명분으로 삼는 겁니다. 일본 열린여당은 패전 이후 억제해온 살상무기 수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동맹국에 한해 비살상 용도일 때에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이르면 내년에 폐지하기 위해 올해 안에 협의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실리콘밸리에선 높은 임대료와 세금 때문에 기업들이 잇따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AI 열풍과 함께 실리콘밸리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실리콘밸리 한복판. 이 집은 창업자를 위한 일종의 기숙학원입니다. 삼시세끼를 전담 셰프가 챙겨주고 빨래, 운동 프로그램도 전부 지원합니다. 심사를 거친 10개 팀은 12주간 완전히 창업에 집중하고 투자자와 지속 교류합니다. In the last 2 years, we've had 15 people who either built a unicorn company or grew their last company to 100 million annualized revenue. 이 20대 청년들은 중국과 인도 노동자들의 손 데이터만 대량으로 모아 생산 로봇을 학습시킵니다. We have over 300,000 workers contracted. And when I'm doing manipulation tasks, for example, if I'm in a factory and I'm moving these pieces around, it records all this data and we use it as training data for humanoid robots. 또 다른 창업팀. 고려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 전공하다가 자퇴하고 이 팀이랑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팀의 창업자는 애플에서 휴대폰 2개를 맞부딪히면 연락처가 교환되는 범프 기능으로 특허를 낸 인재입니다. So I'm one of the youngest patent holders at Apple. 애플을 나와 현재 여기서 감정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최전선인 이곳에는 창업자들도 세계 각국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2, 3주에 한 번씩 열리는 해커톤 대회는 그야말로 끝장 토론입니다. Actually, we flew from Bangalore in India to start a startup. We're building this startup called SkillSync. So what it does is it helps companies find developers based on the code that they've written. I'm from New York. And so, yeah, this is the end goal, just have a bunch of AI analysts making stock predictions. 높은 주거비와 세금, 범죄 등의 문제로 활기를 잃었던 샌프란시스코엔 AI 붐에 힘입어 다시금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We've got young founders working 7 days a week, all around the clock, and we're seeing companies and software being built at a pace and I've never ever seen before. 인재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회장. 실리콘밸리 밤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SBS 여영교입니다. 하지만 AI의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AI를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됐었는데 서울대에서도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건물의 한 강의실. 지난달 이 강의실 컴퓨터를 이용해 대면 방식으로 치러진 교양 수업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벌어졌습니다. 30여 명의 경영학과 분반 학생들이 기본적인 코딩 방법을 익히고 실습하는 기초교양 수업 중간고사였는데 학생들 일부가 챗GPT에 접속한 상태로 시험 문제를 푼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문제풀이 과정에 AI를 활용하면 안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조교가 이렇게 좀 의심스러워서 내신고 공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명 정도 학생이 자진 신고를 했는데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2명 외에 다른 학생 일부도 AI를 활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과목 교수는 시험 무효를 공지하는 한편 관리 감독 절차를 강화해 이번 주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세대와 고려대에 이어 서울대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불거지면서 시험 과정에 어느 범위까지 AI를 허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AI를 제한하고 또 AI를 배제하고 시험을 봐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들었습니다. 네. 오픈북이라고 하면 이제 GPT를 써도 사실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면서 AI를 막게 하려고 하면 제도적으로 아니면 인프라적으로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된다. 서울대 측은 집단적 부정행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개인적 일탈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주변에는 정권이 바뀐 이후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뒤 닷새 만인 어제 오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입니다. 대검찰청은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기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사와 공판팀 검사들이 상부에 외압이 있었다며 공개 반발했고 이튿날인 8일 노 대행은 저희 책임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표를 낸 정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입장을 내놔 노 대행 책임론이 가열됐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일선 검사장들과 평검사들이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 설명과 용퇴를 요구했고 급기야 노 대행은 그제 하루 휴가를 내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노 대행은 어제 오전 예정대로 출근했지만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총장 권한대행직 수행을 계속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사의를 표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의 표명 직후 노 대행은 차량을 타고 취재진을 피해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노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되는데 검찰 수뇌부 공백이 이어지면서 항소 포기 논란과 별개로 검찰 내부 혼란도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정부가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서서 포렌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빼기로 했고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특정 문자나 구글 타임라인 같은 것만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란 이름이 붙은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계획서입니다. 조사 방법으로 인터뷰와 서면 조사뿐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도 활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비협조 시 대기 발령 또는 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한다고 돼 있습니다. 관가에선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하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수색 기간과 검색 키워드 등을 엄밀하게 특정하곤 하는데 정부 계획엔 그런 제한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직자란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하는 장비를 동원한 포렌식이 아니라 공직자가 제출한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 등을 들여다보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TF가 구성될 49개 중앙행정기관마다 기관별 제보센터를 두는 점도 논란입니다. 내란가담 또는 부역이란 명목으로 각종 음해성 허위 제보가 제보센터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인사 경쟁자를 쳐내려고 소설을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신고한다고 다 조사한 게 아니라 내란가담과 관련해 신빙성 있는 제보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참전 용사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가 부러웠습니다. 정권이나 여야, 진영을 넘어 참전 용사들을 예우하는 모습, 그리고 이런 노력에 활발하게 동참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수요일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